마지막 주에 처음 시작하는 전시 강연회인데요. 다양한 죽음에 대한 강연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왜 죽음을 믿어야 되는가에 각당 구질에 대한 명예 박사님이신 김홍남 박사님을 시작으로 지금 이제 책으로 만나는 죽음까지 이제 왔는데요. 지금 어떤 내용인지 웰다잉 교육문화연구원 원장으로 계시는 강춘근 강사님께서 저희한테 책으로 만나는 죽음에 대한 강연을 해주실 겁니다. 시간은 한 45분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5분 정도 그 질의응답을 받으신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한번 강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있는 것은 아름답다 사진전 행사 중에 웰다잉 특강을 맡은 강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책으로 만나는 죽음이라는 주제입니다. 책으로 만나는 이 죽음인데 제가 이 강의 주제를 맡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이 책이라는 매개체와 관련해서 독서하는 문제들, 또 하나는 죽음이라는 이 두 가지 부분들을 한국인들이 대체적으로 좀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인데, 이 두 가지가 책, 독서,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만나가지고 책으로 만나는 이 죽음을 싫어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소화시키고 다루어야 할까 하는 고민들을 가장 먼저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제가 책으로 만나는 이 죽음을 통해서 그동안에 오랜 동안 15년 동안 책으로 만나는 죽음을 가지고 독서 모임을 했던 메멘토 모리 독서 모임을 소개하고, 물론 우리나라에 이 메멘토 모리 독서 모임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지난 15년 동안 빠짐없이 그 모임을 진행해왔고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런 확인하는 자리를 통해서 우리 책으로 만나는 독서 모임을 통해서 또 책으로 만나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에 숫자라고는 한국인의 독서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16,000, 9.2, 166 이런 숫자로 보는 한국인의 독서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혹시 6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6이 나와 있는데 예? 하루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읽는 책 읽는 시간입니다. 6분을 읽는다고 해요. 그리고 16,000이라는 숫자는 우리나라 성인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달에 지출되는 도서로입니다. 16,000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학생들의 참고 서적 이렇게 하면은 한 6,950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끼 식사 정도 그 정도 우리가 지출을 하고 있다. 한 달에 도서 구입하는 비용. 거기다가 9.2는 1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읽을 수 있는 책 그런 수입니다. 역시 학생들이 읽는 뭐 참고서라든지 이런 교과서라든지 이런 거 빼면은 국민들이 읽는 수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겠죠. 166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거는 세계 191개국 중에서 책 읽는 한국인의 독서량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99-99.1, 99-30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국인들이 스타벅스 가가지고 99명이 모여있으면 1명 정도가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영국에서는 30명 정도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인의 독서, 책 이렇게 하는 것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독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인의 죽음은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죽음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뭘까요? 엘리베이터 뭐에 누른 버튼입니다. 근데 뭐 제가 4까지만 해놨지만은 요즘에는 고층 빌딩이 많으니까 1, 2, 3, 4대에 있는데 F가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저만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 사회에 대해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들을 매우 싫어하는 그런 우리 한국인들은 왜 죽겠다는 말을 자주 쓰는지 아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은 다른 외국인과 달라서 죽겠다는 말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은 죽겠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잠들 때 죽겠다는 말로 일과를 끝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은 더워서 죽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연인들끼리 오면은 이뻐서 죽겠다, 고마워서 죽겠다. 하여튼 모든 것이 죽는다는 말로 우리는 눈 뜨면서 그런 말을 하면서 또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그 이야기 하면서 왜 죽는다는 것을 싫어하는지 세계 문화사에서 보기 드문 그런 나라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혹시 저 글자가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풍경과 선입견 그리고 백문이 불여일견.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독서에 대한 것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것들을 싫어합니다. 그게 제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으로 시작하죠. 사람은 누구나 두 마리의 개를 키운다고 하죠. 이 두 마리의 개들이 각각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선입견, 하나는 편견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입견과 편견을 쫓아버리는 한 마리의 특별한 개가 있는데 이게 이름이 좀 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개입니다. 이 책, 죽음, 이 책과 죽음이 만나면은 정말로 힘들지 않겠습니까? 한국인이 싫어하는데 거기에다가 이 두 만남을 책으로 만나는 죽음으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서와 죽음의 공통점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이 강의와 관련해서 고민해 보니까 우리 머리로는 책을 읽어야지, 독서를 해야지, 또 죽음 그렇게 뭐 그러지 하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은 우리 생활 속에서는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과 노력을 별로 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이야기에 관련해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여행의 사람과 두 종류의 책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책을 읽은 사람, 하나는 책을 읽지 않은 사람. 그럼 두 종류의 또 책이 있습니다. 내가 읽은 책과 내가 읽지 않은 책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읽지 않은 책은 출판되지 않은 책일 수도 있겠고 앞으로 출판될 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아직 피어오지 않은 책입니다. 이 책은 삶에서 죽음으로 가는 여러 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인간이 시간과 공간 사이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과 이별 그리고 그리움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그 속에는 말과 글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은 동시에 거기에 죽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죽음의 보편성, 필연성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지만은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굳이 그러한 말들을 들추어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우리 인생은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 알아맞혀 주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너무나 쉬운 질문입니다. 휴가 기간에 책을 싸들고 휴가지에 가서 책 읽는 시간을 보내는 사람. 힌트 하나 더. 오늘날 나를 만들어준 것은 조국도 어머니도 아니다. 단지 내가 태어난 작은 마을의 초라한 도서관이었다. 하버드대 졸업장보다 독서하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 이야기하셨습니까? 제 강의를 도와주시는 분이.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빌 게이츠입니다. 또 한 사람 누구인가 질문을, 이보다 좀 더 쉬운 분을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책을 준비해 봤거든요. 제가 가장 잘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만나는 사람에게 책 주는 것이 제 임무이긴 합니다. 이따가 선별해서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좋은 책입니다. 이분은 누구일까요?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옳은 삶을 살 것이다. 13살 때 이 이야기를 듣고 30년 이상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33년 긴 세월을 마음속에 담아놨다가 모 대학에서 졸업 연설 때 썼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 너무 일찍 이야기하면은 20곡에도 아직 안 넘어갔는데. 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이다. 죽음을 준비하라. 죽음은 우리 모두의 숙명이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다. 그리고는 죽음을 인생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그 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인간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누구시라고요? 스티브 잡스 맞습니까? 네, 제가 몰랐던 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티브 잡스. 인생은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존재하듯이 인생도 인간의 탄생과 끝이 존재하죠. 우리는 그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트 롤링크라는 분은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그 한 페이지를 창작하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책으로 만나보는 죽음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삶보다 죽음을 더 도와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작은 죽음을 경험하고 이런 작은 죽음들을 경험하면서 인간의 삶도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지금 여기 살아가는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책이나 독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책을 읽음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책을 통해서 스스로 한번 깨달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모르는 책을 통해서 모르는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왔고 경험해왔던 것들을 간접적으로 그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고 느껴간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했던 죽음은 삶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발명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있는 것은 아름답다 사진전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강의를 하셨던 정진홍 교수님이 죽음은 삶의 현상인데 삶의 자리에서 죽음을 바라보지 말고 죽음의 자리에서 삶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셸리 케이건 교수도 죽음을 통해서 삶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책으로 만나는 죽음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가장 보편적인 문학의 주제로 우리가 담아봤습니다. 책으로 만나보는 죽음, 아마 수많은 책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제법 많습니다. 혹시 죽음을 이야기하는 책들을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죽음을 이야기하는 책들, 소설도 있고 철학도 있고 시도 있고 수많은 철학자, 종교인 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이 죽음을 대해서 책을 쓰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는 죽음에 관한 책들을 얼마나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그 중에서 한 30여 권의 책을 이렇게 다 소개할 수 없고 그림으로 지나가면서 이런 책들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책으로 만나보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런가 하면은 인생은 아름답다. 나아가서는 죽음 그 마지막 성장, 죽음의 배, 그 다음에 생의 수레바퀴, 이런 책들, 죽음의 기술, 그 다음에 죽음의 중지, 죽음이 이 세상에 중지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람은 어떻게 나이 들어가는가? 죽음의 과정 속에서 늙어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죽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지? 그리고 엘리자베스 키블 로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생 수업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그런가 하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톨스토이 작품입니다. 또 톨스토이 작품 중에 하나 더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기술, 마지막 한국 사람이 쓴 오늘 죽음에 대한 그분의 암 진단을 받고 어떻게 남아있는 삶을 정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아름다운 죽음을 위하여, 이는 좀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은 15년 동안 함께 공부해왔던 우리 멤버 중에 한 분이 쓴 나의 아름다운 노년 고민 해결사였던 고광혜 선생님이 쓴 책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의사, 그리고 죽어가는 자의 보도, 이제는 죽을 수 있게 해줘. 내 무덤으로 가는 이 길. 저는 이 책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 스스로 죽음에 대한 시를 쓴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한 3, 4년 전에 했었던 EBS 다큐에서 나온 다큐 프라임의 죽음 있고요. 최근에 아주 베스트셀러로 읽혀졌던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분도 역시 의사 선생님이 쓴 책입니다. 그리고 슬픈 마케론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달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 죽음 연사, 한국 여성으로서 보기 드물게 개인적인 죽음에서 사회적인 죽음까지 다루고 있는 아주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오늘 이런 시와 문학과 여러 가지 철학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여러분하고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시를 같이 한 편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시 한 편이 우리 오늘 이야기의 전체를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가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하면은 한번 우리 잔잔하게 글 한 글자 한 글자를 새기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제목하면은 여러분들이 같이 읽습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쉼표, 남은 자들에겐 끝없는 물음표, 그리고 의미 하나 땅 위에 떨어집니다. 어떻게 사느냐는 따옴표 하나. 이제 내게 남겨진 일이란 부끄러움 없이 당신을 해오할 느낌표만 남았습니다. 네, 김소엽 시인이 쓰셨습니다. 이 죽음에는 마침표와 쉼표와 물음표와 따옴표, 그리고 느낌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준비하면서 죽음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책을 하나, 최근에 서점가에 히트를 치고 있는 숨결이 바람될 때, 이것도 36살 먹은
선생님이 쓴 책입니다. 이 숨결이 바람될 때는 환자들의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오면서 당대 최고의 의사로 미래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이 의사가 뜻밖의 폐암에 걸리게 된 36살 신경외과 레지던트의 삶을 위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쓰는 이 폴 칼라니티가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쓰기 시작한 이 책은 병에 걸리기 전에 신경외과 의사가 된 계기, 의사로서 살아왔던 그러한 환자들과의 이야기들, 그리고 내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된 그러한 소명에 대한 이유들, 그리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살아있는 그 인생에 대한 기억들, 의미 있는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전했지만 천년만년